자, 이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현대사 기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해방정국 관련된 내용인데, 해방정국은 1945년부터 해서 48년까지 기간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 정부가 수립하기 전까지 요 기간인데, 남한 같은 경우에 미 군정이 통치했던 시기예요. 자, 내용 보면, 자, 다음 중 해방을 전후해서 발족한 건국준비위원회가 내건 강령은 아닌 것은 이렇게 있는데,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에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여운형이나 안재홍이 만든 자화합작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강복 이후에 미소 공조에 들어서까지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건국 치안대를 조직해서 치안을 담당하게 했고, 식량 확보를 위해서 식량 대체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지방 지부도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지방 지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면서 인민위원회로 개편이 되죠. 이때 내걸었던 강령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대중생활 확보, 민주주의 정권 수립,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이에요. 또 외워두셔야죠. 요거 이제 주관식에 쓰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냥 친일파 세력 일소인데 요건 아직 보류했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많다 보니까 요걸 내걸 공에는 이제 국내 분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참고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를 완전히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가 수립된 후에 합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친일파들의 거듭만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전에는 이제 정치에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인민재판을 거쳐갖고 완전히 제거하자, 이렇게 한 거죠. 조금이라도 친일파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 자,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찬탁 운동을 전개했다.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반탁을 했어요. 근데 소련의 어떤 지시를 받고 찬탁으로 바뀌었죠. 소련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신탁이 아니라 후견이다. 너희들 이제 위신정부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조치다.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이 제일 중요한 거지, 신탁 통치는 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반탁에서 찬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틀렸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합의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미소 공동위원회 합의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수립됐는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 두 번에 이제 거쳐서 했잖아요. 근데 어느 단체를 정부 편입시키냐 가지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가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체를 편입시키자. 근데 소련은 그 반탁을 한 단체, 우익된 배제시키자, 뭐 이거 갈등해갖고 결국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미 군정은 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권을 이양하고 공산당을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있죠. 미 군정은 초창기 때 공산당하고 사이가 좋긴 좋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산당하고 이제 나중에 조선 정팔사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을 불법화시키죠. 그리고 어디도 빤스를 해요. 남로당은, 그 박헌영은 그 당시 북한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권 임양이라는 게 좀 약간 예민한 게, 그냥 이제 그 입법위원 같은 거나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이나 남조선 가도 행정부나,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입법권과 행정권은 이제 관련된 거지만 행정권 자체를 준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자문기관이야. 입법기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자문기관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다 미 군정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어요.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친일 세력은 반탁 운동을 반공과 연결시키면서 정치 무대에 등장했죠. 맞죠? 친일 세력은 이제 해방 후에 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자기가 해놓은 짓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 찬탁하고 반탁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찬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친소, 친공 이렇게 내고 있고, 반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소,
반공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줄을 어떻게 쓰다가 딱 눈치를 보니까 이쪽이 괜찮겠다 해서 친일애들이 이게 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친일파였는데 갑자기 민족주의자로 변신하는 구국의 용사로 변신하는 그런 게 이제 됐죠. 그래서 이건 답이 맞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이런 논쟁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던 거죠. 자, 그다음 3번을 보죠. 3번. 3번 보면 다음은 1946년 10월에 발표한 좌우합작 친원칙의 일부다. 자료에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자익측과 우익측에 제기된 불만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좌우합작 친원칙은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이거는 일단 그걸 알아야 돼. 주체를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맺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이걸 통해서 이제 통일정국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뭐 친일파 처리 문제라든지 토지 문제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어. 그렇지만 합의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의측과 우의측에 제기한 불만이 뭘까요? 요걸 보고 나서 그럼 좌우합작 최선칙을 보고 나서 자의측과 우의측이 불만사항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는 이미 처리를 해갖고 합의를 봐서 이 좌우합작 최선칙을 내걸었던 거고 요걸 보고 나서 이제 자익측 우익측이라는 것은 중도파가 아닌 좌우합작 친원칙을 참여하지 않은 세력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극자, 극우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조선 공산당 박헌영 같은 인물이냐 우익측은 한민당 그다음에 김구도 참여하지 않았죠. 얘네들의 의견을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의견을 보면 자익 측에서는 일단은 여기 보면 이게 불만이야. 토지개혁 문제에서. 자,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수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토지를 농민들이 무상으로 분유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토지의 농상으로 분배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유조건 몰수나 체감 매상 있죠. 체감 매상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업보다 대토지 소유자보다는 중소토지 소유자들을 좀 약간 매입할 때 좀 싸게 매입을 한다. 할인율을 이제 적게 저기해서 좀 시가보다 좀 약간 만약 낮게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대주주 같은 경우는 더 낮게 매입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입장인데 얘네들이 이게 불만인 거야. 왜 토지를 유상물수하냐? 예, 토지의 유상물수를 반대했던 거죠. 유상물수를 하면 이거 공짜로 나눠주면 돈은 어디서 내냐?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불만 있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삼상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다음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어.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잘 보면 여기 보면 신탁을 할 것인지 반탁을 할 것인지 신탁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죠. 예.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신탁 통치에 빠진 거는 좌우익과 뭐냐 위견 조정에 빠진 건데 자익 측의 입장을 때는 이제 이게 불만이 느낀 거야. 이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친일파 처리 문제도 또 불만이 있죠. 왜냐 여기 마태 보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하는데 조례를 보서 합작위원회 입법기구를 제안해서 입법기구를 통해서 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뭐냐 합작위원회 만들어서 입법기구를 일단 공식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내용이야. 나중에. 근데 얘는 입장을 때는 친일파를 즉각적으로 그 뭐냐면 처벌해야 되는 입장이죠.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그 영웅형보다 더 강경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즉각적인 처벌을 강조하죠. 여운형은 일단 배제시켜 놓고 나중에 합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뭐 생계형 침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주자. 그 넘어간 반면에 박헌은 조금이라도 친하면 다 처벌하자. 인민재판이어서 즉각적으로 이제 총살시키자. 뭐 그런 입장이야. 자, 그다음에 우익을 보자. 우익은 이제 주로 한민당 애들이 이제 뭐냐면 주장했던 내용인데 얘네는 좌우합작을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남한만의 어떤 단독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토지도 이제 유조건 몰수와 무상분배도 반대야. 요것도 반대. 토지는. 자, 몰수하고 분배를 무상분배하면 요 둘 간의 재정 차이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냐. 자익채고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한 거야. 물론 그 방향 좀 다르지만, 자, 토지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얘들은 상당수의 친일파기 때문에 친일파 청사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둘 간의 입장이 대립이 있었다. 근데 이때 둘이라는 것은 중도 좌우합작 친원체를 참여하지 않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나서 뒤에 참여하지 않았던 극자와 극우의 어떤 그 문제식이 된 문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4번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모스크바 3상 협 정리야. 예. 이걸 다 적어놨네 여기는. 자, 하여튼 여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그 니소 공동회의가 개최되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걸 근데 요거하고 굳이 이거 전문을 다 씌워놓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뭐 이거 관련돼 갖고 뭐 그냥 중요한 내용들만 좀 가갖고 발제독해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문제들은 2000년 10년도 이전의 문제든 되게 친절하게 이런 거 다 사료도 주어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4-1번 문제 보면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목적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제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한 거죠. 그 전에 조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조선 임시정부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탁 통치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조선 임시정부 구성 신탁 통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미소 공동회의가 먼저 할 게 뭐냐면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그때 구성한 단체들 선정하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이미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라진 거죠. 자, 미국 입장 올 때는 임시정부 구성에 신탁 통치안을 반대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시키자. 좌우익 다 막내서 하자라는 거야. 왜냐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한 사람들 왜 하냐. 이들을 배제하자는 거야. 우익 단체들. 반탁 단체들을 배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볼게요. 자, 미소 공동회의가 완전히 결렬된 직후 김규식들이 조직된 단체 이름과 목표한 바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완전 결렬이죠. 완전 결렬. 그래서 완전 결렬이라는 것은 여기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죠. 자, 제2차 미소 공동회의인데 여기 초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제2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만들어진 그 당시 김규식이 조직된 단체는 뭐냐면 요거는 민족자주연맹이에요. 그래서 여기 완전 결렬인가 왜 완전자를 썼냐면 1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된 후에 만들어진 게 있죠. 좌우합작위원회 요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요건 좌우합작위원회가 아니라 민족자주연맹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03년도에 만들었던 문제는 나왔던 문제인데 03년 전반적인 기출문제가 그렇게 좀 약간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때거든요. 좀 약간 예민한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요걸 이제 단체를 가지고 그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민족자주연맹이다 아니면 좌우합작위원회다. 근데 이제 보니까 민족자주연맹이야.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좌우합작위원회 썼다가 틀렸거든. 03년도에 제가 떨어졌는데 기억이 나,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있고 목표는 민족자주연맹이나 좌우합작위원회나 목표는 동일하죠.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자주통일정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혁신계하고 연결돼 있다. 뒤에 혁신계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다음 자료는 단독 정부 수립을 이제 둘러싼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다. 자,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자료 A를 볼게요.
이제 우리는 무기화된 미소 공동회, 1차 미소 공동위원회죠. 제기될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보를 고대하나 여의치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삼팔도 이북에 이게 삼팔도 이북에서 뭐뭐가 철퇴하도록 세계의 혼원을 공동에 호소할 것이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할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수정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거는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된 후 이승만이 이제 정읍각지 연설하다가 정읍에서 한 발언이죠. 정읍 발언이에요. 단독 정부를 이제 구성하자. 이런 내용이고. 자, 자료 B는 이제 뭐냐? 이거는 한국이 있고서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 무슨 단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독립적인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할 때 있어서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민주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쭉 있는데, 자, 이 자료 비번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김구가 그다음에 남북 간 단일 정부 구성을 주장하면서 했던 3천만 동포대 읍고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읍번호와 다른 주장하죠. 단독 정부가 아니라 남북한의 어떤 통일 정부가 구성되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료 A에서 노선을 지지하면서 50 단독 선거에 참여한 대표적인 정치단체 두 개를 쓰죠. 그래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단선 때 이제 참여했던 그 선거 단체는 통일 촉선 국민회. 통일 촉선 국민회 아니라 독립 촉선 국민회죠. 네. 독립 촉선 국민회. 그 다음에 한민당, 한국민주당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독립촉선 국민회는 그 앞에 독립촉선 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이승만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승만에 좀 약간 기대를 걸고 그 여러 단체들이 모인 그 단체였는데 나중에 이승만이 친일파 문제나 이런 것들 이제 미적하니까 자익들이 빠지면서 그 우익들만 구성해서 독립촉선 국민회라고 이제 개편이 되죠. 예. 그 다음에 한민당 이런 세력들이죠. 그래서 요 세력들은 이승만의 초창기 때 정치 세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민당은 이제 팽당하고 대신에 자유당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자료 B와 같이 미군 철수, 단독 선거 반대를 요구해서 어떤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가 군경과 우익단체의 어떤 탄압으로 발생된 사건에서 요거는 4.3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익 단체들은 주로 이제 서북청년단 이런 단체들이죠. 그리고 이제 4.3 사건을 또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그때 여수 수천 사건도 곧바로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4.3 사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주도에서 이제 그 당시 3.1 그 기념절 운동, 그러니까 3.1 운동에 대해서 기념실을 열었는데 그때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군경이 이제 총질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나중에 남도당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4.3 사건이 있고 자주 B의 인물이 이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했던 주요 활동을 강력하게 쓰시오. 자, 여기는 김구인데 김구가 이제 남북 간의 통일 정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1차 남북 협상 참여예요. 남북 협상 참여. 제1차도 있고 2차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1차만 이제 하죠. 2차는 어차피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갖고 한 거고. 그래서 1차 남북 협상 참여. 그냥 주셔서 남북 협상 참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협상 참여 관련된 내용이 또 뒤에 나오죠. 예. 기출 문제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미 군정과 관련된 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946년에 미국 수신료 공포하고 원래는 풀어줬는데
이게 다시 이제 쌀값이 올라가니까 미국 수진료 공포. 미국 수진료는 예전에 이제 일제가 했던 공출제도 비슷해요. 그 공출제 비슷해서 일정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갖고 일관적으로 강매를 사들이는 거죠. 강제로. 근데 이 가격이 대부분 시가보다 되게 낮은 가격이야. 예. 그 미국 수진료가 공포하니까 쌀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당시 많은 농민들이 쌀을 안 팔고 그러니까 강제 공출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 숨겨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쌀값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기속사업체에 대한 생산된 긴급물질 통제 실시. 자, 기속사업체라는 것은 적산을 얘기하죠. 적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본 애들이 남겨놓은 여러 부동산 거와 기업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적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다음 경제통제적 공부에서 중앙경제위원회 설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46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초창기 때는 미군정이 이제 그 일본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 식대로 프리하게 모든 걸 통제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남겨두려고 했는데 쌀값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일어나니까 1946년 1월 달에 이런 이제 통제 경제 정책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일본 애들이 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생각하고 이제 바뀐 것 같아. 애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군정이 통제 경제 정책을 했던 것은 그 당시 그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죠. 예, 상당히. 그래갖고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볼게요. 자, 해외에서 기여한 동포의 수가 급증했죠.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구가 증가됐는데 특히 남한에서 많이 유입됐어. 그러다 보니까 급속한 인구 증가는 물자 수요 증대를 불러일으키고 거기다 또 이제 남북 분단을 해서 해로부터 전력 석탄이나 공업원료 이런 것들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산력 저하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그러니까 경기도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도 같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자, 그다음 몰입애들이 매점 배석이나 조합품 유통을 일삼았다. 몰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 이제 이거는 미국 수준력 공포 이전이죠. 이때 이제 주로 상인들이나 지주들이 그 쌀을 매점 배석을 해갖고 생산을 막 올리는 거야, 그 가격을. 그래서 올릴 때 이제 갖다 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 수준력 공포했지만 또 쌀을 가졌던 농민들이 이제 쌀을 아예 안 파는 문제점이 나왔죠. 그다음에 조선노동종합 전국 평의회 주도 총파업이 일어났다. 자,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공산당 산하의 노동단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있는데 요게 왜 이제 총파업이 일어났냐면 원래 조선공산당하고 이제 미군정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1946년 들어오면서 조선공산당을 탄압을 하기 시작해 미군정이. 예. 자우합적 운동을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극자에 있었던 조선공산당을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선공산당이 뭘 공포하냐면 신전술을 공포해요. 신전술을 1946년 7월 달이야. 그래서 이제 미군정하고 관계를 이제 협조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9월 총파업을 지시하죠. 그러니까 9월 총파업을 실시하면서 그때 상대적으로 철도 노동자들이 많이 조직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학생들 동맹 후원을 해서 총파업을 독점하고 그리고 10월 대구항쟁도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9월 총파업을 했던 단체가 조선노동당 영향력 아래 있었던 조선노동조합 청국평의회다. 조합 전국 평의회 단체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5월 달까지잖아. 46년 5월. 근데 요거는 46년 9월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배경이 될 수가 없죠. 요거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결과나 그 이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요거 틀리고 자 연대가 안 맞아. 예. 그다음에 4번을 보면 일본인 기술자 철수로 공장 조업이 난항을 거뒀다. 맞죠? 그 당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만주는 일종의 엠블록을 묶어 나갔고 일본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있고 부품이라든지 반제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만주에서 가지고 와서 그냥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핵심 기술은 다 일본인 기술자들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본 기술자들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기술자들이 갑자기 철수하니까 부품이나 이런 것도 조달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만든 제조 기술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조합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전거조차도 못 만들었다고요.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퀴 힐이죠. 이렇게 바퀴 이 바퀴를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일본인 기술자들만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산발성 확장으로 전력 공급과 원료 조달에 차질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북한이 북한에서 전력 공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원료 조달 해줬는데 이 38도선이 딱 구워지니까 이게 뭐냐면 안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북한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주로 중화공업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7번을 볼게요. 7번은 해방전국 시기 때 그 정당 관련된 내용이야. 정당. 자, 밑줄친 이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좌우 대립 중에 온건하게 쭉 있는데 조국의 민족과 전도 등 우려하고 이당이라는 게 여기에요. 여기 빠졌네. 예. 자, 우려하고 통일 자주 민주 달성말 염호하던 까닭에 반탁의 선두가 섰었고 반탁이라는 것은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는 우익 계열의 정당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미소 공동의 공의에 참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남북 협상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게 이미 딱 나왔죠. 남북 협상에 참여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책사 진용은 조항구, 어망성 등 같은 이런 당수를 받고 있다. 이게 있는데 요거는 그 당시 한국 독립당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 참여했던 인물. 그래서 남북 협상에 참가했다 하니까 여기는 이제 당이니까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단서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한국 독립당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좌우합작위원회 가담하여 합작 신원침을 발표했다. 틀리죠. 한민당이다. 한국 독립당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좌우합작위원회에 비판적 지지만 했을 뿐이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좌우합작 운동에 관해서 소극적 지지만 해준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남한하고 북한에서 독립된 정부를 이제 각각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야. 이군요. 자, 그다음 2번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다. 기반정당 역할을 했던 건 한일운동에 주도했다.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반정당을 했던 당이 한국독립당이죠. 한국독립당은 처음에 1930년에 만들어졌죠. 제가 한번 저기 강의 시간 때 한국독립당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한국독립당이 4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3개는 임정계열이고 1개는 저기 제만한국독립당으로서는 좀 약간 별개인 조직들인데 하여튼 그 강의 좀 참조하시고요. 자,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시켜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다.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다 했는데 조선민족전선연맹은 민주주의 좌파하고 무정부 단체였던 조선민족혁명단, 조선민족해방운동자 동맹, 조선혁명자연합, 조선청년동맹이 4개 단체가 구성된 연합 조직이야. 이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조직인데 주로 민족 좌파,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이런 애들이 만든 건데 요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예. 그다음에 지정청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군을 조직하여 쌍성부를 통해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요거는 이제 쌍성부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을 물리쳤던 건 한국 독립군이고 그다음 그 상위 조직으로서 이제 정치 조직은 제만한국 독립당이죠. 그 제만한국 독립당은 그 임시정부와 관련이 없는 그 독립당이에요. 이거는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담의 합의사항을 발표하자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구성했다. 약칭이 민전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자익 계열의 이제 애들이 이제 구성된 것들인데 조선공산당, 남조선 신민당
그다음에 인민당 이렇게 이제 자익 세트인데 요거 나중에 합쳐갖고 이제 남노당이 되죠.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남노당, 남노당이 남조선 노동당이죠. 남노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민주주의 민족정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또 기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관련된 내용도 좀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번을 보죠. 8번도 이제 해방 전국 시대 때 만들어진 정당 관련된 문제예요. 보면 다음 설명서를 통해 발표한 정당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우리는 국내적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결속을 공고히 한 다음 해외부터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맞이해 그로하여금 하나밖에 완전하게 자유 독립국가가 돼도 지지하지는 안 될 것이다. 여기가 핵심적인 문장이죠. 자, 이건 누구냐? 임정봉대론이야.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걸 왜 내거든요? 그 당시 이게 한민당 관련된 내용인데 한민당이 왜 그걸 내거냐면 인민공화국을 창칭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익세력 때 인민공화국을 이제 창칭해서 자기 정통성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 반대해서 우리나라 정통성은 인정이 있다. 임정봉대론 내세운 거야. 왜냐하면 한민당 애들이 이제 대부분 친일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정통성 내세우면 좀 약간 그 좀 말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임정봉대론에 대해서 임시정부를 정통성을 내걸려고 했다. 진심은 아니었죠. 그 당시 인민공화국을 이제 견제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위군정이 들어서면서 미군정까지 유착되면서 임정봉대론은 자연 폐기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당은 이제 뭐냐면 한민당이고요. 한민당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남한 단독 총선을 참여 거부하고 남북 협상을 모색했다. 이건 앞에서 언급했던 누구냐면 한국 독립당이야. 그다음에 김규식 민족자주연맹인데 민족자주연맹은 이제 당은 아니니까 단체 이름이니까 한국 독립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을 보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 직후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했다. 민주주의 민주전선은 이제 자익들 계열의 정당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는 조선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남조선 신민당, 인민당 이런 계통이고, 그 다음에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상정된 토지개혁방을 통과를 저지했다. 자,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미군정이 자화합작 운동할 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익들을 좀 중도파를 좀 끌어들여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민선위원회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민당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민당 위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미 군정이 실시하고 했던 토지 개혁을 반대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한민당 애들이 대부분 지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개혁을 하는 거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한민당의 반대 때문에 미 군정의 토지 개혁은 전 영토, 전 남한나라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속 그 토지들 있죠. 일본 애들이 남겨놓은 그 토지만 대상으로 일부 실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은 자 이승만 정부 넘기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 답이 3번이 되죠. 장기 경제발전 도모하기에서 상개년 경제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요거는 누가 했을까요? 이거는 한민당이 아니라 자유당이죠.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했던 거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 자유당이 그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전후로 부족한 식량과 경제 물자를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원했던 것은 미국의 이제 그 그냥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 같은 걸 좀 요구를 했는데 미국은 이승만 안 믿었죠. 잘못하면 또 북진 정책도 내세웠고 뭐냐면 그거 가지고 무기 만들 수 있다 해갖고 지원을 안 해줬어. 그러다가 1958년에 미국의 경제 부담으로 종전의 무상원조에서 유상 차관 형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승만이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이제 뭐냐면 눈치 볼 필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경제자니까 생산재 공업을 육성을 위해서 상기년 경제발전 계획 시안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안일 뿐이지 실시는 못했다가 나중 장면 정부 때 5개년 경제 개발이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누가 계승해요?
박정희가 계승되면서 박정희 때 시행됐어요. 이 내용은. 자, 5번 보죠.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를 공적으로 한 발췌개헌안을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자,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를 골전한 발췌개헌은 그 뭐야? 발췌개헌이죠. 자, 이걸 만들었던 당은 자유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이제 3번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번을 보죠. 9번. 자, 9번도 이제 자원합작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고 윗줄친 길게 그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운형과 김구식 등이 여러 차례 해학 끝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근거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할 것. 후회주인 뭘 할까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개할 것. 자원합작위원회 신원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출 보시면 기출 예문을 잘 읽으라는 법이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삼상 결정을 위해서 자원합작을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예. 그리고 이제 그 있고 미소공동이 없네. 미안해요. 예. 미소공동위원회도 있어.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할 것. 그 내용도 있어. 예. 하여튼 자원합작 저희 친원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밀익과 무상분배에 위한 토지개혁을 시행하는 내용은 한 나를 시행했다. 나는 자원합작 친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리 한국민주당은 이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한민당은 자원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구구세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한 거야. 네. 앞에 이제 있었던 03년 기출문제 연결돼서 03년인가? 몇 년이죠? 05년이죠. 예, 05년 기출문제 연결돼서 이제 이걸 만화로 그린 거죠. 자, 이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위원회 설치 위해 좌우가 위견차에 대입했던 문제를 절충하여 이 원칙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좌우가 위견차에 대입했던 거. 요때 좌와 우라는 거는 중도좌파, 중도우파의 위견 차이야. 요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토지개혁 관련된 문제, 친일파 처리, 그 다음에 식탁 통치와 삼상회의 지지 여부, 그다음 미군정이 참여 제안한 입법기구에 대한 인식 문제, 입법기구 참여 문제 이런 것도 있죠. 토지개혁은 적당히 자익과 우익이 이제 적당히 해서 합의 본 거. 친일파는 뭐 그냥 의견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거고 상대적으로. 신탁통치 상상회의는 아까처럼 했던 총체적 지지가 아니라 부분적 지지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신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삼상회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느 부분이 그 당시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미소공동의 재개 문제 요 부분만 지지를 해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그 05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 기출 주제가 여기서 기출 주제만 분석만 잘 놓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쉽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이야. 네, 첫 번째 인증은 68번입니다. 자, 다음 조문이 들어있는 법의 제정을 계기로 결성된 위원회 명칭을 쓰고 이 위원회 활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일단 이 관련된 법은 뭐냐면 민족행위,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야. 그래서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재헌헌법 제101조에 근거해서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됐는데 그때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반민특위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반민특위죠. 예, 반민특위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야. 그래서 이걸 행정부 직속이 아니라 국회 직속으로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특별재판소를 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근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뭐냐면 활동을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 활동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박홍식이나 노덕술이나 뭐 최남선, 이강수 이런 사람들 체포를 했죠. 근데 방미 활동이 이제 그 체포를 했지만 되게 부진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친일 세력들의 어떤 그 방해 공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있어요. 왜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적이냐? 이승만 시절 때는 친일파를 때려 죽이고 싶죠. 예. 근데 이 친일파들 상당수가 이제 경관이나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들이 많아. 그래서 이승만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친일 경찰과 친일 관료들 뭐냐면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담화를 통해서 이거는 반민특위 활동은 상권 분리를 위배한 행위다. 왜냐 반민특위가 이제 국회에 직속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경찰권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재판권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연히 상권 분리 하에서는 왜 경찰권이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행정부 소관이고 그다음 사법권도 저 사법부 소관인데 왜 입법부 안에 있는 그 애들이 하냐 반민특위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당시 이제 어떻게 이제 또 탄압을 하냐면 국회 뿌락지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김약수 몇몇 그 국회의원들 간첩죄로 몰아갖고 체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반민특위가 이제 서울시경 사찰과장이었던 조은선을 체포하려니까 거기에 반발로 서울 중부 경찰서원들이 반민특위를 또 특경대를 공격하거든요. 대원들 무장해지시고 결국에는 등등해가지고 1년 만에 와해돼서 친일파 수출 문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미공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은 미국에서 제정된 어느 법안의 일부다. 가와 관련돼서 이 법안이 시행 이후 한국에서 성장한 공업 세 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이 당시 한국의 농업 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근데 여기 네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일단 첫 번째가 성장한 공업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농업 경제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 두 번째.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성장한 공업 세 가지를 쓰는데 여기 미공법에서 이제 관련돼 갖고 가와 관련된 성장이죠. 정상적인 매매를 초과한 잉여 농산물을 민간 무역 경로를 통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강구할 것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에 남아도는 잉여 농산물들 예전에는 배에 실어가지고 갖다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다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그냥 버리기 좀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전쟁 끝난 후에 빈공국에게 제3세계 국가들에게 나눠주면 이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거기에 뭐냐면 물건들 판매 대금을 이용해 갖고 미국 무기도 구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인형 농산물을 민간 무역 경로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직접 이제 미국 정부가 한국한테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 은행에다가 예치금을 쌓아놓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그다음에 사업자들에게 이 뭐냐면 그 미래라든지 면허라든지 이런 걸 구입권을 줘요. 그럼 이 신용장을 가지고 미국 은행에 가서 신용장 보여주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걸 가지고 미국 시장에 사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야.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주로 뭘 이제 뭐냐면 지원해 줬냐 그 얘기인데 그 지원은 이제 뭐냐면 설탕이라든지 면화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했죠. 이건 소비재 공업이야. 예. 그래서 설탕, 제당, 면화, 방지껍자, 그 다음에 이제 모카 같은 거
설탕, 면화, 그다음에 밀가루. 밀가루 지으니까 제분이죠. 제분, 제당, 면방직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공업 세 가지니까 설탕, 연화, 밀가루는 농산물 가공 사업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분, 그다음에 제당, 면방직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삼성이 상당히 재벌로 성장하게 되죠. 삼성이 원래 모기업이 인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 이전에 제일제당이 제일 모기업이에요. 제일제당이. 그래서 제일제당 나중에 그 분리하면서 인제 CJ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전까지 삼성이 주요 기업이었어. 모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있죠. 자, 긍정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석탄, 면화, 밀가루를 이용한 농산물 가공 산업이 발달했고요. 부정적 영향은 국내 이제 공급과 하락으로 면화와 밀재배 농업이 몰락하고 쌀의 단작화가 이제 강요됐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쓸 때 다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의 농업 경제에 끼친 영향이니까 이게 단서를 딱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조건에 맞춰서 한정된 방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3번을 보죠.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3번. 토지개혁 남한의 토지개혁은 미 군정부터 해갖고 이승만 시대까지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문제 풀면서 이 표를 이제 같이 보기도 하죠. 자, 기획과 디귿에 관련된 설명을 모든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군요. 자, 여기 보면 자, 기획에서 토지개혁이 예견된 사항에서 지주들이 농지를 임의 처분한 결과를 반영했다. 자, 이 기획은 이제 여기 보시면 1945년 만에 이제 소작지와 1947년 만에 소작지. 점점 뭐냐면 소작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이에 반해서 이제 자작지의 명정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주들이 임의도 팔았다는 거야. 왜 팔았겠어요? 이미 이제 뭐냐 일제가 해방한 이후 미군정부터 해갖고 이승만이 이제 토지개혁 해갖고 토지법을 통과하기 전까지 이게 논의가 계속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지주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차피 이제 토지개혁하면 팔면 자기가 손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전에 그냥 농지를 갖다 판 거야.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요표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볼 게 뭐냐면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은 신안공사 관리했던 농지를 중앙토지행정처가 매각 처리한 가운데서 나타난 변화 볼 수 있다. 자, 여기 니은에 보면 이제 기속농지 처분 면적이 있죠. 이걸 적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 농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아마 45년하고 47년은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아마 자료가 없어갖고 이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니은은 이제 199고 이게 74인데 기속농지가 그러면 기존에 미 군정 때는 없었냐? 그게 아니죠. 미 군정 때 팔았긴 팔았는데 요때는 거의 80% 팔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199나 여기 74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미군정에서 갖다 판 것 중에 20~30%가 남았어요. 요걸 이제 이승만 정부가 맡겨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은 신한공사 관리했던 토지를 중앙토지주가 매각 처리하는데 나타난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미 여기에서 이제 미군정 때 많이 팔았죠. 예. 그래서 원래 신한공사가 이제 있다가 나중에 중앙토지행정처가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서 팔아가지고 요때 이제 좀 남아있는 것을 이제 갖다 판 거야. 여기에서는. 그래서 답이 맞죠. 그다음 디귿은 농민의 상환액과 지주의 보상액의 차이를 정부 재정에 부담을 범한 후 농지개혁을 당행했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좀 볼게요. 디귿이 여기 있죠. 자, 정부 매수 토지 분배 토지 면적이 302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인데 여기에서 이제 연도를 보면 1951년 말이야. 그러니까 50년에 이제 토지 개혁안이 통과되고 나서 개정
51년에 이제 했는데 요 중간에 6.25 전쟁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51년 말에 실시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51년 말에 실시한 토지 개혁안은 정부와 이제 정부 농민상회가 지주 보상액이 똑같아요. 1.5 대 1.5 대 1로 맞춰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민상회가 가지고 그냥 지주 보상액으로 준 거죠. 지가증권으로 이렇게 준 거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초창기 때 통과된 법에서는 의회안이 받아들여갖고 그다음 농민상환액이 1.25배, 그다음에 지주 보상액이 1.5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0.25배가 되죠. 0.25는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뭐냐면 그 메꾸는 식으로 됐는데 법이 통과됐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그냥 배째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1950년에 개정된 그 토지개혁법에서는 1.5배, 1.5배 그래서 보상액과 상환액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포에서 나타난 과정에서 자장지에 크게 늘었지만 영세 소농 경영지의 문제점은 미해결로 남았다. 예, 이거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군중하게 분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이었던 기업형 농장 같은 것들이 잘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소농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인데 소농 경영 체제의 문제점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 이제 농사를 젊은 사람들이 다 없잖아요, 농촌에.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대신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 기업형 농업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기읍하고 그다음 니은하고 리을이죠. 답이 4번이 되겠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비슷한 문제가 나중에 뒤에도 또 나와요. 2차 기출문제 관련돼서. 자, 4번을 볼게요. 뒤에 나오죠. 이거는 이제 15년에 나왔던 논술형 문제인데 이게 10점짜리 문제가 될까요? 10점짜리 문제. 예. 그래갖고 이제 되게 이제 내용이 많은데 좀 볼게요. 다음은 가와 나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각각 한 가지 쓰고 나 시기 때 지대가는가 다 계획의 명분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나의 표에서 밑줄친 기읍과 니은 사이에 수작지가 줄고 자작지가 늘어난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 문제 보면 이제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정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어떤 토지 문제들 이제 묶어가지고 낸 것 같아. 10점짜리 문제야. 10점짜리. 2차가 아니라 1차 농수용 문제였네. 예전에 그 10점짜리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보면 큰 도적이 운문간에 초적에 응건하여 도망하여 무리를 모으고 그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1193년에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김사민과 호심의 난이죠. 네, 일어난 곳이 있죠. 그래서 김사민과 호심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기 때 이제 반란이 나는데 이 남쪽 지역에 있는 반란들을 남적이라고 했어. 남적. 3단 지역을 중심해서 했던 남적. 그 대표적인 민란이 김사민, 초심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냐? 여기서 물어볼 게 뭐야? 정치적 배경을 이제 물어볼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인 정권의 수탈과 전국 혼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 난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거는 신라 부흥운동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인데 그때 이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집권자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예. 이민이었거든요. 이민. 이민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경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경상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 출신 이민이 이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후원해가지고 뭔가 신라를 부흥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시켜갖고 이제 정보도 대주고 물자도 대주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민이 그 굳이 뭐냐면 얘네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경주의 신라를 부흥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으면 차라리 그냥 중앙 권력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냥 고려 정보를 떼었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무인 정권의 수탈과 전국 혼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나사 사건은 이제 정치적 배경을 쓰다고 했잖아.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임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임술록이 있죠. 그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임술록에 일어난 진주밀란이야. 1862년에 일어난 진주밀란과 관련된 거죠. 띄어쓰기가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진주밀란인데 진주밀란에 대한 정책 배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세도 정치이죠. 세도 정치 때 지배층의 부정부패와 매간 매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있는데 어떤 분은 삼정의 문란, 총액제, 공동납제, 도교라 이런 건 썼더라고.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제가 유사함은 그 답안을 적어놓긴 했는데 왜 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배경을 쓰는 거잖아. 이건 경제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실 때 조건을 잘 보세요. 네, 조건과 단서를. 네. 그래서 조건이 지금 정치적 배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 나시기의 지대간행과 다계획의 명분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나시기의 지대간행 볼게요. 요 시기가 이제 19세기 때죠. 그리고 지대간행은 뭐야? 지대간행. 지대간행은 지주가 있으면 지주가 이제 소작인들에게 땅을 빌려주잖아요. 소작인들이 빌린 대가 내는 게 지대야. 지대와 달라요. 지대는 세금인데만 해서 지대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땅을 빌린 대가 내는 거다. 그러면 이때 이제 19세기 때 이제 지대 간행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 견해가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주였냐면 그 당시 도조법, 도지법이죠. 그 다음에 타조법, 그 다음에 직조법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도조법의 한 일환이 직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답은 이제 도조법하고 직조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 근데 타조법도 널리 일반화됐고 엄밀히 말하면 도조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조법의 정조법이죠. 딱 정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도조법 정조법은 뭐 책마다 이제 관점이 다르긴 하는데 그냥 일반화된 그 관점은 아니에요. 그냥 시작됐다, 출현됐다는 게 18세기 때부터 출현돼서 뭐 그렇게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사회주의는 저기 자본주의 맹하돈을 강조하거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요 도조법이 일반화됐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도 반반이에요. 그래서 18세기 이후부터 도조법이 일반화됐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그냥 출현됐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자, 직조법은 넓게 말하면 도조법의 하나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조법은 좀 거리가 멀어요. 직조법은 대개 보면 이렇게 되게 수학 전, 수학 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수학 전에 이제 미리 결정해갖고 액수를 정한 것이 도조법, 정액법이라고 하죠. 정액적으로 딱 정해 3분의 1 정조법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후에 작항을 보고 이제 결정되는 것이 타조법이라고 하죠. 보통 2분의 1 이렇게 이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여기 나가는 그 중간에 수학 직전을 보고 수학 직전에 와서 이제 지주나 강평이 와서 둘러보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직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후에 결정한 건 타조법이고 수학을 둘러보고 그때 이제 자리에서 그 액수를 정하는 게 직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나서 결정한 거죠. 근데 이 독조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전에 농사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는 거야. 액수를 률을 결정하는 게 결정하는 그 액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대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돼요. 자, 그래서 이 직조법이 그 당시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직조법하고 그냥 도조법을 그러니까 답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대 급납화 요것도 답으로 해줬다고 해요. 지세가 급납화되니까 당연히 세금을 또 내야 된 지주 입장에서는 지대 급납화도 필요하죠. 그래서 지대를 급납화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대에 관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계획 명분을 각각 쓰시오. 요거는 이제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이잖아요. 산미증식의 계획 명분은 조선 내의 쌀 수요를 대비하며 농가 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뒤에 있는 내용인데
자, 조선 내 쌀수율 대비 및 농가 경제 향상 도모. 그다음에 제국 식량 문제 이렇게 이제 했다. 계획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어떤 분은 제국의 식량 그 문제 해결은 명분에 들어갈 수 있냐 너무 까놓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이거 그 사료에 있어요. 총독부가 발간한 자료집이 있어. 그래서 요것도 까놓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프 나프의 밑줄친 기획과 니은 사이의 소작지를 줄고 자장량이 늘어난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했던 거 있죠. 요걸 그대로 따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소작지 줄고 자작자 늘어난 이유 1967년 말에서 49년 6에서 그 당시 토지개혁 이전에 이미 자작자 늘어나고 소작지 줄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미 군정 시기 때부터 그 당시 중앙토지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적상농지가 소장인들이 많이 분배를 했고요. 그러니까 토지개혁이 지연되니까 지주들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장인들이 토지를 강요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에다 기출문제 분석해서 해놨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5번 문제 보죠. 5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된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구족주는 한일협상을 맺었다는 소문을 듣는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단서가 되는 걸 출처를 잘 보세요.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장려하다. 그다음 민족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박정희가 내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모여서 박정희의 어떤 그 친일 행위를 비판하면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당시 공화당의 상징이었던 항소를 하영을 취해요. 하영을 취하기 그 하영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좀 보면 민족상을 방향으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데 전한 게 있다. 4월 항쟁에 참여한 가치성은 반의세 반매패 반매판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 민주의 참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었으나 올 군부 쿠데타로 인한 민족 민주 이념에 대한 정례 도전으로서 노골적인 대중탄압을 시작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렴적 정보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상적 탈춤의 변장. 이걸 내걸었던 사람이 이제 박정희가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내걸으면서 민족적 민주주의 내면서 하는 짓거리는 그 친미, 반미, 아니 친미, 친일 이런 정책들 대위준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만적 반민족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 내용인데 한일협상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기획을 보면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는 중에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했다. 맞죠? 공안 사건을 조작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민혁명당이 가상의 단체를 조작해갖고 그냥 인민혁명당이 북한으로부터 지원과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렇게 하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전에서 미국 철수와 냉전 체제 완화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추진됐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한일 협상의 배경이 아니라 이건 뒤에 있는 사건이니까 저도 이제 뭐 배경을 찾자면 7.4 남북 공동선언이나 아니면 10월 유신의 배경이에요. 10월 유신의 배경. 자, 그래서 국제협력의 대가로 한국은 미국부터 한국의 근대화,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장비 제공을 약속받았다. 뒤에도 또 기초문이 나왔지만 요거는 그 한일협상의 배경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관련된 내용이죠. 브라운 각서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뒤를 보면 한일협정 이전과 그 이전의 한일 간의 모든 조약 그리고 협정은 무효인가 대한민국 정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를 확인한 결과가 가졌다. 맞죠? 그래서 한일협의 기본 조약이 있어요.
요 내용이.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요거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다 해석 가지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1910년 8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제 한일 병합 관련된 그 조약을 맺게 되죠. 이때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간의 협정을 무효위반한다. 자, 그 이전에 한일 간의 모든 조약이 다 하니까 1910년도 8월 20일 날 한일 병합 조약을 맺게 되니까 그 이전에 울사 조약 등등 이런 거 다 무효니까 그 후에 35년 동안 어떤 식민 지배도 무효가 되죠. 왜냐면 그 앞에 있었던 조약 자체가 무효이고 하니까 그 기반이 됐던 35년의 통치가 합법성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불법 정령, 그 불법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죠. 35년간의 지배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긴 안 나와있지만 무효와 관계 이미 무효라고 했어. 이 이미자에 초점을 맞춰서 1945년 이후에 이미 이제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합법적이었지만 1945년부터는 실효성 상실로 해서 이미 무효됐다.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제각기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 기읍과 니은이 답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을 보기 전에 이제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8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 98번이에요. 자, 다음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의 명칭을 쓰고 이 내용이 발표된 직후 남북한의 어떤 내부에서 유사하게 진행된 정치적 변화를 각각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보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 나왔죠. 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이거는 7.4 남북 공동선언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그 기구, 그러니까 이걸 추진한 기구의 명칭을 쓰니까 남북조절위원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발표된 직후에 남북한 내부에서 유사하게 된 정치적 변화 쓰시오. 뭐 유사하게 라는 말이 좀 약간 예매하긴 하는데 문맥을 볼 때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정치 변화를 이끌었냐, 남과 북이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북한 남한은 민족 통일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제 경제에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위해서 강력한 어떤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남한은 유신 체제가 형성해 박정희 독재 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인 국가 주석 권한을 담은 사회주의헌법을 반포해서 김일성 독재 체제를 강화 및 사회주의 체제를 공식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7번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요거는요. 예.